포장명세서 기재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명세서는 글자 그대로 박스 안에 포장되어져 있는 개별 물품의 내용 명세를 나타낸 거예요. 보통 앞서 우리가 알아봤던 상업송장, 요 물품의 물품 명세서이면서 대금 계산서, 세금 영수증 역할을 수행하는 상업송장을 작성할 때 같이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업송장은 물품하고 관련되어지는 명세,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품의 단가, 수량, 총액, 계산서이기 때문에 대금 청구서이고 영수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반면에 포장명세서는 박스 안에 각각 포장되어져 있는 화물, 박스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그 내용물의 명세를 나타내는 게 포장명세서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시게 되면은 마약 대대적으로 또는 밀수품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 라는 뉴스 보게 되면 세관 공무원들이 손에 종이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관에 수입 신고할 때 어떤 물품들을 수입하는지에 대해서 개별 박스 포장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세부적인 그 디테일 패킹 리스트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화주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한 이 포장명세서하고 실제 박스 안에 포장되어진 개별 물품에 있는 내용명세서를 서류하고 현물하고 확인을 해요. 검사를 수행을 하죠. 그렇게 해서 내용물이 전혀 다른 게 들어있을 경우에 허위신고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했으면 당연히 관세포탈죄도 적용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품이 들어올 수도 있죠. 밀수입하고 관련되어진 부분도 다 단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포장명세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셀러 바이어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통관을 위한 그 세관 또는 물품을 보관을 해야 되는 창고와 관련되어서 창고에서 관리할 때도 사실은 이 포장명세서 내용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인이라는 거 박스 외면에 표시되는 화인 있죠. 그 화인이라는 곳에 보면은 케이스 넘버가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물건이 전체 몇 박스인데 그 중에 몇 번째라고 해서 박스에 번호가 다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박스 안에 내용물이 다 다르면은 각각의 박스 번호에다가 내용물이 뭐가 있는지를 전부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들 포장명세서죠. 그래서 보통 송장을 작성할 때 같이 작성해요. 양식에는 표준화된 양식지는 없고 관련되어지는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으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제일 처음에 좌측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100% 이 양식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물건을 보내는 송화인, 수출자의 상호하고 주소를 써야 되는 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수화인을 쓰는 난이 있습니다. 수화인, 주로 수입자의 상호하고 주소를 쓰는데 앞에 송장하고 똑같습니다. 대금 결제가 신용장일 경우에는 이 난에는 선화증권의 수화인에 쓰여진 난하고 동일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to order, to the order of seller, to the order of ABC bank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대로 써야 되는데 실제 수입자, 그래서 우리 송장에서도 얘기했죠. 별도로 바이어 난을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요 난에다가 신용장의 경우에는 바이어의 상호하고 주소를 쓰면 되는데 실제 신용장이 아닌 경우에는 이 난에 뭐를 쓰면 됩니까? 수입자의 상호하고 주소를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송장처럼 출발일자, 선박이나 비행기의 이름, 그 다음에 출발지, 도착지, 그 다음에 인보이스 넘버인 데이트, 관련되어지는 인보이스 번호, 그리고 인보이스의 작성일자 또는 어떤 경우에는 패킹리스트의 번호, 패킹리스트의 작성일자 이런 것도 쓰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송장, 왜냐면 어느 송장하고 관련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장 번호하고 송장의 작성 일자를 쓰게 됩니다. 모든 문서는 당해 서류의 발행 일자를 써야 된댔죠. 이렇게 이제 송장 번호를 이쪽에 기재를 하게 되면 별도로 서명하는 난 여기에다가 서명하시면서 뭐예요? 이 패킹리스트의 작성 일자를 쓰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송장의 작성 일자하고 패킹리스트의 작성 일자는 같아요.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별로 저는 그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는 작성이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서류의 작성 일자를 쓰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송장의 작성 일자와 패킹리스트의 작성 일자가 다를 수도 있죠. 연관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드시 날짜를 써야 됩니다. 요거는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별도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요 other reference 비고란에 쓰시면 되는데, 없으면은 굳이 표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워놓기 좀 그러면은 이렇게 표제를 만드는 수도 있는데, 굳이 뭐 특별하게 할 말도 없는데 이런 날을 만드는 건 좀 비논리적이라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화인, shipping 마크, 마킹이 어떻게 되는지 표시하면 되고, 역시 포장의 종류하고 개수를 쓰고 물품의 명세가 무엇인지 써야 되는데, 자, 상업 송장의 경우에는 요 물품 명세 옆에 나니 앞에 뭐였어요? 물품에 있어서의 수량하고 단가 곱하기 총액이었죠. 근데 포장명세에서는 계산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물품의 수량이라든지 용적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 수량이라든지 또는 네데이트 순중량을 쓰게 됩니다. 또는 총중량 그로스웨이트, 또는 우리가 용적이라서 별도로 메저먼트를 측정을 하게 되면 메저먼트를 기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업 송장하고 포장명세서하고 기재가 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에요. 포장물 안에 들어져 있는 내용물의 명세, 개수, 이런 것들, 무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포장명세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쓰여져야 되고, 만약에 물품의 종류가 박스별로 너무나도 종류가 많다. 그러면 한 장 안에 안 쓰여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해서 뭐 하면 돼요? 다음 장에 쓰면 돼요. 아니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쓰고 디테일 패킹 리스트에서 별도로 패킹 리스트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어쨌든 케이스 넘버, 박스 1년 번호 안에 01번 안에 어떤 내용의 물건이 들었고 몇 개가 들었고 중량은 얼마이고 용적이 얼마인지, 뭐 예를 들어 색깔이 다른 것 같으면, 와이셔츠 같으면 색깔이 다른 것 같으면 블랙이 몇 벌이고 화이트가 몇 벌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 기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반드시 서명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별도로 패킹리스트 작성 일자를 쓰지 않았다. 송장의 작성 일자하고 송장의 넘버를 썼다면, 패킹리스트 작성 일자가 따로 필요한다면 같다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확하게 무엇하고 관련되어지는지 표제라 불려요. 이런 것들을 표제는 반드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장 명세에서 읽는 방법,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했습니다.